안녕하세요. 법 읽어주는 못된 언니 첫 번째 편 판례 찾기입니다. 제가 학부 때 법을 처음 공부하려고 할 때 일단 무작정 학부 수업을 들어갔거든요. 형법 총론 수업을 딱 들어갔는데 그때는 몰랐지만 지금은 아는 판례 찾는 방법. 이거 수업 시간에 얘기 안 해주죠. 그리고 아마 많은 공무원 준비생 분들도 사실 잘 모르실 거예요. 공무원 준비하시면서 법 공부를 하게 되는데 그때 아마 사용하시는 책은 강사분이 쓰시던가 유명한 책들 있죠. 그런 책들을 쓰실 텐데 그런 거를 이제 수험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책. 네. 이런 책 보면은 안에 판례도 중요한 부분만 발췌해서 써 있고요. 발췌 써 있는 건 교과서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교과서란 무엇이냐? 이런 책입니다. 네. 그래서 요거는 안에 보면은 조금 사실 읽기 힘들게 되어 있어요. 잘 안 읽혀. 가독성이 떨어져. 교수님께서 이제 자신의 의견이랑 썰 같은 걸 좀 많이 자세하게 상수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아무래도 시험 적합성은 좀 떨어져요. 그리고 판례가 좀 적게 들어가 있는 편이고요. 그래서 교과서 본다라고 하면은 이런 책, 교수가 쓴 책을 보는 거고, 수험서 본다라고 하면은 시중에 좀 컬러풀하게 막 편집 잘 되어 있고 그런 건데요. 초등학교로 생각하면은 여러분 때도 있는지 모르겠지만 전과라는 개념 있죠. 그게 수험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저도 처음에 이제 교과서로 수업을 나간다라고 하니까 교과서로 열심히 따라갔는데 중간에 발표를 시키시는 거예요. 학부 수업이었는데. 근데 다들 막 판례 전문을 막 뽑아가지고 봐. 어떻게 보는지 몰랐었거든요. 그래서 옆에 물어봤더니 이것도 모르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아니 비법대생인데 알려줘야 알지. 네, 그래서 그걸 한번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제 판례를 보면은 판례 번호가 있어요. 옆에 뭐 2018 가단, 뭐 2018 고단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뭐 3251번 뭐 이런 식으로 써 있어요. 그런데 그게 어떤 뜻이냐 하면요. 2018이라고 시작을 하면은 2018년도에 접수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형법이랑 형사소송법 이런 쪽으로 좀 공부를 많이 하실 것 같은데 여기에 들어오시는 분들은 고노도로 갑니다. 우리 3심제라는 건 아시죠? 네, 그래서 지방법원, 고등법원, 대법원 이런 식으로 단계별로 이제 우리가 삼습판한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지방법원에서 있다가 2심 무조건 고등법원으로 가느냐 그거 사실 아니에요. 우리 초등학교에서는 그렇게 가르쳐 주거든요. 그런데 아마 고등학교 때 가서 이제 법가정치 배우신 분들 은 아시겠지만 형사 조금 중요한 재판 같은 경우에는 판사님이 한 분 계시는 재판부를 단독 재판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단독이 아니라 좀 중한 사건, 살인, 막 강간 이렇게 형이 막 높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는 합의부로 가게 됩니다. 합의부라고 하면 이제 3명, 판사님 3분 계시는 데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1심부터 합의부로 가게 됩니다. 그럼 지방법원에 합의부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 고합의부 이렇게 보면 되고요. 이게 1심, 2심, 3심 갈 때 기역, 니은, 디귿 이렇게 가요. 형사사건 같은 경우에는 고노도로 가고요. 만약에 단독이라고 하면은 그 다음에 지방법원의 합의부로 가게 됩니다. 지방법원 합의부로 갔다가 그 다음에 대법원을 가게 되고요. 합의부 처음에 1심부터 합의부였다라고 하면 합의부, 그래서 고합, 그 다음에 고등법원하고 도로 가게 됩니다. 도는 대법원이겠죠. 판례를 찾아보실 때 우리 지금 법학에 있는 이런 교과서에 있는 아니면 수험서에 있는 판례들을 보면 대부분 왜냐? 대법원까지 올라가가지고 굉장히 치열하게 다퉜다는 얘기겠죠. 또한 3심에서는 법률심이라고 해서 즉 대법원에서는 이런 너가 이런 말 했니 안 했니 이런 걸 가지고 다투는 것이 아니라요. 그런 것보다도 법률적인 논리적인 부분을 다투게 됩니다. 심리학과라든지 아니면 그냥 범죄학이라든지 이런 쪽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이 법적 논리보다도 더 관심이 있는 건 사실 이것이 이러한 어떠한 사실이 어떻게 인정이 되었는지 이런 게 관심이 있으신 부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1심, 2심에서 이제 사실심에서 사실관계가 쭉 잘 나열이 되어 있는데 그런 게 대법원에서는
주로 다루어지진 않기 때문에 사실관계 따라가시는 데는 조금 힘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1심, 2심을 보시면 좋은데요. 문제는 1심이랑 2심 판결, 그러니까 하급심 판례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러한 판례들이 우리가 쉽게 접하지는 못한다는 거. 왜냐하면 사실관계가 너무 드러나기 때문에 이걸 공개를 안 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대법원 판결 같은 경우에는 공개가 많이 되거든요. 하지만 우리가 공부를 하려면 봐야 되겠죠. 자, 그럼 판례는 어디서 보느냐? 크게 세 군데서 볼 수가 있는데요.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사이트가 있습니다. 여기서 대법원 판결례뿐만이 아니라 이제 중간중간에 이제 노 사건 같은 경우에도 고등법원 이외에 하급심 판결들도 많이 이제 공개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도 못 본다 싶으면은 케이스노트라는 데서 봅니다. 요거는 하급심 판례들 참 잘 나와 있고요. 들어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베타 버전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지금은 잘 사용을 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로엠비라는 데가 있습니다. 로엠비. 지금 보고 계시는 분께서 대학교를 다니고 계신다. 재학 중이다. 휴학 중이라도. 네, 그리고 그 학교가 좀 로스쿨이 있거나 아니면은 학교에서 도서관에 돈을 좀 많이 투자한다. 자료 같은 걸 많이 투자한다라고 하면은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중앙도서관에 가셔서 학회 접속하면은 우리 DBPR라든지 이런 논문 보는 방식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 로엠비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로엠비로 학회 접속을 하시면 되고요. 아니면은 이게 유료 회원입니다. 그래서 돈을 내야 돼요. 개인적으로 하려면. 그렇기 때문에 대학교 다니시는 분은 이 로엠비도 잘 활용하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요걸로 검색하기가 힘들다. 그러면 구글 사랑합니다. 네. 구글 정말 검색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구글에 이제 키워드 넣으셔서 이제 판례 검색해 보시면은 꽤 많이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글 검색 저는 추천을 드리고요. 다음 편에는 판례를 우리가 본다, 판결문 본다라고 하는데 판결문은 도대체 뭘 어떻게 봐야 되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여기까지 감사합니다.